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꿀 조합의 대학교 추천을 드릴게요. 얘들아, 나를 너무 믿지 마. 오늘 내 등급이 진짜 나의 등급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진짜 논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과 함께 모의고사를 다들 보고 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좀 잘 보셨나요?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지만 다른 것들을 다 차치하고도 정말 이 시험을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진짜 지금까지의 내가 공부했던 거, 뭐 아쉬운 점도 진짜 많을 거고, 내가 이번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게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거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으셨을 텐데, 이제부터 우리는 약간 지난 날의 잘못들을 후회하는 시간보다는 진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논술 공부를 준비를 해가지고 합격이라는 그 선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사실은 좌절할 시간이 정말 절대 없어. 이거는 매년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이미 못한 부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를 걱정하고 후회할 시간에 그냥 진짜 싹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진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그 입시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잘 못 봐서 우는 거는 오늘까지만 할 거야. 자, 우리는 오늘 이 영상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 6논술 혹은 각자 이제 지원하는 논술의 개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원서를 잡아서 쓰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격까지 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진짜 9월 모의고사를 봤던 이 성적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대학교들을 추릴 수 있을지,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9월, 10월 그리고 한 2달 반이죠, 그치? 그 시간 동안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 대학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어느 학교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못 갈 대학은 전혀 없어. 개인차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요, 여러분. 사실 2달 반이라는 시간은 진짜 굉장히 긴 시간이고 내가 이 입시 논술을 준비할 때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시간을 정말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영상을 통해 어떤 학교를 지원을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영상을 조금 듣기 이전에 우리가 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요. 일단 내가 계획을 좀 잘 세우기 위해서는 당장 종이와 펜을 가지고 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내가 현실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제대로 꼽아주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종이와 펜이 준비가 됐다면 일단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것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야. 그리고 제2 외국어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위에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바로 밑에는 6월 모의고사 성적과 등급을 차례대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진짜 내가 오늘 봤던 그 시험 점수, 그리고 이미 다 등급이 뜨잖아. 그거를 여과 없이 하나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 진짜 주의할 게 뭐냐면 학생들이 약간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 선생님, 저는요 지금 비록 3등급이지만 수능장에 가서 2등급까지는 진짜 무조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실제 점수는 2합 7등급이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수능을 볼 때는 2합 5등급까지는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진짜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막 줬어. 그래, 너 조금 올리면 할 수 있다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이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수능에서 그대로 받기만 해도 사실은 성공이야. 그 정도로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2합 4등급, 5등급이 절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를 속이고 그래 나를 믿은 다음에 2합 4를 기준으로 막 수시 논술을 썼어. 근데 그거 못 맞추면 어떡할 거야? 결국은 여러분 6논술을 쓰는데 6개를 다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매년 솔직히 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도 사실상 뭐 2합 4 맞을 수 있다라는 말은 잘 듣지는 않아요. 저도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 지금 나오는 점수를 기준으로 모든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지금 9월 모평의 성적이 뭐 수능 가서 절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수능 때 최저를 못 맞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진짜 늘 말하는 게 올바른 방향, 그리고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2달 반은 여러분 진짜 굉장히 긴 시간이야. 진짜 따지고 보면 영어도 사탐도 한 등급씩 다 올릴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를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9월에 보는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한 게 바로 수능이에요. 다른 말들 다 갖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9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그 성적 자체를 정말 등급과 원점수로 짜르르륵 적어두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나를 속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과 상담하는 선생님들을 속일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우리 대학 입시는 진짜 중요해.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등급을 딱 쓰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약간 슬픈가? 응? 내가 좀 더 노력할 걸이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2달 반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논술을 썼다면 여러분들은 뭐 그냥 뭐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막 건동홍 이렇게 글을 써내려갈 텐데, 우리는 이 최저를 바탕으로 6개의 논술을 기준으로 일단 정해보게 될 텐데, 자, 6개 이하를 쓰시는 분들도 이따 다 같이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내가 6개의 대학을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최저를 맞추는 거는 뭐 국어랑 영어일 뿐이라도 지금 국영수 탐탐을 다 적기로 했죠. 우리가 그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일단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내가 갈 수 있는 정시 등급이 사실은 나오기는 해. 그쵸? 여러분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고 늘 100분위가 나와봐야 알기는 하지만 그 전에도 대강의 등급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어느 학교에 어느 과를 갈 수 있을지는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그 성적으로 절대 정시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할 거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점수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표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점수를 내가 정시로 환산을 해봤을 때 어느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지 QR고 그리고 안정을 일단 잡아두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최저랑 비교해서 학교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내가 맞출 수 있는 그 최저를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6개의 논술을 쓴다고 했을 때 진짜 일단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향은 절대 2개를 넘어서는 안 돼요. 내가 2합 4밖에 못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막 3합 6짜리를 2개, 3개 이렇게 쓰는 게 당연히 사실은 되게 위험하겠지. 이거는 등급이 낮아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2합 7등급, 뭐 2합 6등급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수능 때 최저를 맞춰서 2합 4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사실상 진짜 도박이지, 그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맞출 수 있는 최저 지금 점수보다 상향이 되는 게 그래 2개까진 양보할 수 있어. 왜냐면 2합 5 정도는 사실 진짜 지금 노력하면 맞출 수 있거든. 근데 그 이상을 쓴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수시 원서 그냥 버리는 거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딱 2개까지만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로 맞출 수 있는 등급 그런 것들이 사실은 논술의 대부분을 차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가 6개를 쓰잖아. 그럼 안정권으로 4개는 기본적으로 써줘야 돼. 사실 내가 수시 논술 원서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그 정시 성적보다 당연히 높은 대학을 가기를 위한 거고,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이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다면 무조건 이것들로 가득가득 원서를 채우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개 정도를 안정권으로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까지는 안정으로 써줘야 돼.
그 이후에 여러분 사실은 아까 이제 2개만 넣어도 6개가 끝인데 그 외에 하향도 당연히 적어줘야겠죠.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실 좀 하향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들 좀 여대를 많이 생각을 해. 물론 이제 남학생들한테는 뭐 당연히 못 갈 곳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이제 뭐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이런 거 여학생들이 보기에는 되게 낮은 학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는요, 여러분, 내가 정시성적으로 여기 대학 갈 수 있을까? 절대 못 가지. 물론 수시가 진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게 가기 위해서 쓰는 거는 맞아요. 그치만 여러분, 이미 지금 이 3개의 여대들도 내 성적보다 훨씬 높은 대학교야. 진짜 못해도 성신여대, 그리고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울여대, 덕성여대는 기본적으로 몇 개? 깔고 들어가셔야죠. 물론 모두한테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 내가 정시 성적으로도 이 학교를 못 간다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하향을 2개 정도는 분명하게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학교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막 엄청 넓지는 않아. 즉 내 성적에 따라서 내가 막 상향 2개, 안정 3개, 뭐 하향 하나 이런 것들이 완전 격차가 엄청 크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들 비슷하게 원서를 쓰게 될 텐데 여러분 내가 말하는 지금 이 최저는 진짜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들도 모두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이합 8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나한테 상향 뭐야? 서울여대도 상향이야. 이 2개를 상향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대학들, 사실상 최저가 없는 대학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저 없는 거 3합 6라인, 2합 4라인, 그리고 여대 라인까지 이 내용들을 잘 잡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내가 6개의 논술을 쓴다. 그러면 사실상 상향은 하나가 최고야. 그리고 안정을 3개. 그래 내가 그 라인이 2합 4, 5 라인 좀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한다면 4개까지 사실은 가능해. 그리고 나의 성적에 따라서 하향을 하나를 넣어줄지 2개를 넣어줄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절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 우리 지금 9월 성적이 내 성적이야.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한번 우리 같이 이제 다 지어나가보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3합 6라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미 안 되는 친구들 진짜 많지?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제가 진짜 딱 한 학교만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3합 6라인을 쓰는 친구들, 그 학교를 이제 안정적으로 쓰는 친구들은 대체로 어쨌든 점수가 정시 성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나오는 친구겠지. 그럼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2합 4, 5 라인을 기본적으로 하향으로 깔고 가되 이 친구들은요 사실 이 2합 4, 5 라인이 좀 많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3합 6 라인을 2개에서 3개까지만 완성을 해주시고요. 솔직히 3개도 조금 많아. 어쨌든 2개를 완전히 고정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조금 안정으로 2합 4 라인 그리고 5 라인을 조금 잡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중앙대까지 이렇게 4개 대학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중에서도 되게 최저가 엄청 나뉘지. 여러분 여기서 진짜 잘 들어야 돼. 일단 이화여대랑 서강대는요 진짜 말 그대로 3합 6이야.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사실은 3합 6 라인 중에서 사탐을 하나만 선택하는 친구들은 거의 이 2개 대학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게 맞죠. 그게 맞아. 근데 이 나머지 성대랑 중앙대는요 내가 만약에 이 사탐으로 최저를 맞춘다면 사탐이 2개 평균으로 들어가. 이거를 성대는 진짜 많이 알고 있어 이미. 근데 중앙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중앙대도 그냥 사탐 한 과목 반영이 아니라 2개 과목의 평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2등급 이상은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어 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과목에서 2합 4등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때 사탐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개의 평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대는 여러분 너무 고맙게도 2개 합 평균의 절삭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절삭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1등급과 2등급을 받았어. 그럼 얘네 둘의 평균이 몇이야?
1.5등급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 뒤에 0.5등급 어떡할 거야? 얘를 깎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등급, 2등급을 딱 받게 되면 1등급으로 쳐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탐을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2등급과 3등급을 받았어. 그럼 사실은 이게 2.5등급이 된다? 근데 여기서 0.5를 버리는 거, 그래도 2등급이 나오는 거는 정말 완전 대박인 혜자인 최저 충족 기준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진짜 2등급이랑 3등급을 받았는데 이거 그냥 3등급 날려버리고 2등급 취급을 해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성대랑 그리고 중앙대를 결정을 할 때 성대를 더 많이 지원하시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등급의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얘가 사탐을 선택을 할 때는 역시 2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절삭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6.5등급을 받았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냥 6.5등급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탐을 선택할 경우에는 2개를 모두 챙겨야 되는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3합6의 난이도를 조금 따지고 보면 중앙대가 오히려 더 높은 편인 거고, 그리고 나서 성대, 그리고 나서 서강대와 이화여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체로 최저를 맞추시는 학생들이 이 사탐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이제 지원을 하실 때, 특히 성대랑 중앙대를 지원을 하실 때는 꼭 2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평균에 있어서 절삭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중앙대는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향으로 한 과목을 쓰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이제 3합6 라인에서 어쨌든 어떤 것들을 쓸지 좀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잖아. 그럴 경우에 중앙대를 사실은 넣으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중앙대의 실질 경쟁률 자체가 당연히 이 최저 등급 자체도 까다롭기 때문에 특정학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낮은 실질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학과도 여러분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내가 항상 얘기해, 학과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의 그 실질 경쟁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정말 낮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영 경제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는 정말 많은 인원을 뽑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예비가 도는 그 정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나를 결정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저는 조금 중앙대를 확실히 추천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거 조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그만큼 사실 공부할 자신이 좀 있는 친구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더해서 실질 경쟁률을 완전 낮추는 쪽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무조건 중앙대지.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진짜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3합6이 조금 애매한 거야. 그리고 또 사탐을 2개를 또 같이 준비를 해.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2합 4, 5 라인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쓰겠죠. 근데 솔직히 3합6에 대한 욕심이 무조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수능장에 가면 제가 계속 막 성적이 떨어질 거다, 뭐 지금이랑 유지만 돼도 다행이다 라고 하지만 진짜 예상 외로 그 점수가 오르는 친구도 있어. 어차피 원점수가 아니라 등급으로 이렇게 좀 가르다 보니까 진짜 예상도 못하게 1점 차이로 등급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해볼 때 상향을 어쨌든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나는 솔직히 이거 진짜 개인 선택이기는 해. 그냥 안정적으로 좀 실질 경쟁률도 조금 높지만 3합6을 좀 채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이화여대나 서강대 쪽으로 가던지 아니면 절삭이 되는 성대를 쓰던지,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내가 공부 조금 더 해서 실질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물론 학과마다 달라요, 그렇게 낮은 중앙대를 쓸지는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이기는 한데 나라면 일단 중앙대를 사실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2합 4등급에서 5등급 대학교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2합 4등급 라인에 외대, 건대, 동대가 분명하게 있죠. 그리고 같은 라인으로 2합 5등급인 경희대학교, 숙대, 그리고 성신여대가 있습니다. 선생님, 성신여대는 2합 6등급이던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체로 최저를 맞추시는 학생들이 영어를 꼭 집어넣게 되잖아. 자,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은
2합 6으로 쳐줘요. 근데 이제 영어를 내가 그 최저 항목에 넣게 된다면 2합 5등급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챙겨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2합 4, 5라인을 넣을 때도 굉장히 사실 고민이 많죠. 왜냐면 이 등급을 충족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3합 6을 몇 개를 넣을까? 그리고 약간 하향으로 몇 개를 넣을까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2합 4를 충족을 한다면 사실 3합 6은 2개까지는 무조건 넣어줘도 돼. 근데 내가 2합 5는 분명하게 충족을 하는데 그 이상은 약간 간당간당한다. 한 등급 차이지만 여러분 이 한 등급 차이가 진짜 엄청난 차이야. 내가 2합 5를 충족할 경우 여러분 3합 6등급의 대학교는 딱 하나만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만 쓰셔야 되고 얘도 사실은 양보한 거야. 왜냐면 여러분 2합 5등급 친구들에게는 2합 4가 이미 상향이야. 내가 2합 5등급인데 2합 4등급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2합 4등급을 상향으로 잡아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2합 5등급을 일단 안정하게 3개를 꽉꽉 채워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2합 4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사실은 이 2합 5등급의 라인을 2개 정도는 같이 채워주는 게 좋아. 사실 3개 중에 2개라고 생각하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진짜 항상 최저는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논술을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최저를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점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1등급 차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합 5등급에서 2합 4등급을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일단은 근데 여러분 올해 2022년 이제 수시 논술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대학교가 조금 많아요. 특히 2합 4, 5 라인에 그리고 플러스 한양대까지 해가지고 얘네가 겹치는 대학이 정말 많아. 좀 시간까지 미리 다 공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참고를 하시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대학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다양한 학교들이 겹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건국대학교가 이번에 경희대 인문이랑 완전 겹친다. 사실 작년까지 건대는 항상 경희대 인문이랑 겹쳤는데 그 시간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건대는 오전, 경희대가 오후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쉽게도 완전히 겹쳐버렸죠. 그래서 내가 경희대 사회가 아니라 인문을 쓴다면 사실 건대는 놔줘야 돼. 그럼 나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외대 또는 동국대를 쓸 수밖에 없겠다. 이 2합 4, 5 라인 등급의 대학교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거 완전히 추천하는 그 형태가 있어. 이미 뭐 3합 6도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학교, 외대 이 4개 대학교는 그냥 진짜 세트야. 내가 진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기부터 정말 제대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학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 4개는요 진짜 완전 짝꿍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어느 학교든 기본적으로 비교, 분류, 평가 이 3개가 기본인 건 맞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도 뭐 보기가 있는 지문이 있고 그리고 논제 1, 논제 2, 논제 3 이런 유형들이 완전 다른 대학교들도 많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개의 대학교는요 여러분 사실 진짜 그 문제 유형이 완전 똑같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합니다. 물론 경희대 인문은 살짝 다르기는 한데 이번에 유형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또 똑같아졌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경희대를 쓴다 라고 한다면 진짜 무조건 외대는 써야 돼. 얘네 둘은 진짜 완전 짝꿍이고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바로 알 거야. 물론 각 학교마다 약간의 템플릿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분명하게 숙지를 해갈 수가 있어. 기본적인 분류와 그리고 평가와 그리고 그때 제시문의 개수와 그리고 세 번째에 등장하는 또 다른 평가 그리고 성대와 그리고 경희대 사회 그리고 외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분석까지 완전 동일해졌죠. 기본적으로 이 대학들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제 학교를 지원하실 때 2합 4, 5 라인이시라면 외대 경희대는 무조건 들고 가줘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3합 6자리를 하나 채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근데 시간이 없어. 내가 이 대학교 거 기출을 다 새롭게 못 풀겠어 라고 한다면 중앙대나 성대, 아까부터 밀고 있는 중앙대학교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성대랑 중앙대 중에서도 중앙대는 진짜
진짜 그 템플릿이 정말 꾸준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금부터 이제 논술을 시작한 친구들이 내가 정말 4개 대학교만 쓰는데 성적이 좀 돼 라고 한다면 서강대, 이대 다 버려. 그리고 나머지 이합사 싹 다 버리고 성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 4개는 분명하게 한번 잡고 가면 무조건 진짜 익숙하게, 그리고 어느 학교를 공부하든 다른 학교 것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준비를 탄탄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더 중요한 것들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차피 이제 9월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수능 전까지 각 대학교 논술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잡아드리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실제로 일단 난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건국대는 약간 넘사벽이야. 이게 솔직히 공부를 하면 무조건 풀어요. 당연히 풀 수 있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선 그냥 재밌어. 얘 이런 거를 내네? 좀 학생들한테 어렵겠다 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좀 잘 풀어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시문 길이는 짧고 내 생각을 많이 넣어야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교가 사실은 건대야. 그래서 이 건대 같은 경우에는 좀 선생님이나 재밌지 학생들이 가잖아. 그럼 진짜 못 풀고 오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처음 문제를 잡고 못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건대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선생님은 건대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건대 문과 지금 진짜 엄청 뜨고 있는 대학이지. 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제를 풀기 딱 좋은, 그러니까 준비하기 딱 좋은 한 5개의 기출을 조금 풀어내면은 확실히 감은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풀어가시면서 괜찮다 싶으면, 그리고 내가 경희대 사회계열을 쓴다, 인문이랑 겹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사실 진짜 무조건 지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겠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모의논술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유형이 변경이 됐죠. 물론 기존의 틀은 조금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짜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모의고사 변경된 내용을 분명하게 숙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난이도는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2합 5로 완화한 만큼 변별력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희대는 꼭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공부할 방향성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 영상 이후에 그래프에 대한 내용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전달을 드리기도 할 거예요. 일단 2합 4호 라인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 진짜 고민 많이 하는 성신여대, 이거 성신여대 좀 애들이 왜 고민하냐면 갑자기 조금 갭 차이가 진짜 엄청 나는 것 같기는 해. 이제 계속 2합 4 라인에 막 이제 뭐 외대, 경희대, 막 동국대, 건대 이런 것만 보다가 갑자기 성신여대로 내려가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여학생이다, 2합 4호 라인의 비중을 중점적으로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성신여대는 좀 무조건 써줘야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하향은 무조건 필요해. 자, 물론 이 성신여대가 등급적으로 하향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여대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성신여대 뭐가 있어? 수능 전에 보는 특징이 있죠. 그치? 여러분들은 뭐 수능 전에 보니까 뭐 얼마나 그 경쟁률 차이가 나겠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능 전에 보는 것과 수능 후에 보는 거는 정말 지원 자체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준비가 좀 안 됐다, 여러분 성신여대 준비한 친구들 진짜 3월부터 준비하고 5월부터 준비한 친구들 아니면 다 똑같아. 어차피 똑같은 위치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신여대 기출문제는 일단은 조금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생활과 윤리의 내용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다뤄지고 있고, 적어도 이 글 자체가 난해하고 막 어렵고 복잡하지는 않아. 비록 그 글자 수도 많고 문제 자체, 내가 읽어야 될 그 제시문들의 양도 많긴 하지만 그만큼 또 내가 다른 학교 기출을 처음 보는 것보다는 수월하게는 조금 접근할 수가 있기는 하더라 라는 것까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대들이 있죠. 뭐 2합 7, 8등급에 있는 서울여대와 덕성여대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고, 내가 진짜 성적이 좀 그 안팎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무리하게 2합 4, 5로 채우지 말고 뭐로 채워야 돼? 2합 7, 8을 당연히 다 넣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여대들의 이제 순위 같은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당연히 뭐 이대 숙제들은 조금 제쳐두고 나머지 3개 대학 중에서 성신여대가 좀 당연히 높죠. 그치? 그래서 성신여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그리고 덕성여대 순이더라 라고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 최저 없는 대학교들이 분명히 있죠. 연세대, 한양대, 광운대, 과기대, 단국대, 아주대, 경기대까지 이렇게 대충 많이 추리게 되는데 그 외에 뭐 가천대랑 가톨릭대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일단 최저를 충족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최저를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저가 없는 대학들을 많이 쓰시게 될 텐데 그때도 여러분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뭐야? 내가 진짜 이 최저가 없는 상태에서 연대랑 한양대는 쓸 수 있느냐야. 자, 같이 최저가 없는 대학이지만 여러분 사실 논술의 난이도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죠. 이게 제가 진짜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 내가 그냥 한양대랑 연대가 최저가 없으니까 여기를 논술 공부 왕창 해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정말 많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항상 절대 아닌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세대는 어때요 여러분? 수리 문제 등장하죠. 영어 제시문 등장을 해요. 이게 진짜 우리 외대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이 연대에 등장하는 2개의 내용은 진짜 실제로 수리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고 영어를 어느 정도 내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그냥 뭐 한두 달 공부해서 되겠다라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절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논술 공부를 그래도 많이 한 친구들, 아예 얘네들을 좀 목표로 잡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 친구들 혹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내가 어느 정도 글 쓰는 실력이 있고 그리고 수학과 영어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습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치만 이 2 대학은 아시다시피 작년 경쟁률도 130대 1에서 16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연대랑 한양대 중에 고르자라고 한다면 변별력이 있는 건 당연히 연세대지. 내가 어느 정도 수리를 할 수 있고 영어를 손쉽게 풀 수 있다면 당연히 연세대를 써서 그 경쟁률, 변별력을 조금 낮추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그게 정말 안 될 경우에는 그나마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 조금 수월하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한양대를 위주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거 외에 이제 나머지 대학교를 조금 보자면 여러분 단국대, 아주대, 뭐 인하대, 아까 인하대를 얘기를 안 했네. 인하대까지를 봤을 때 대체로 최저 없는 대학교 하면 이 3개가 추가적으로 많이 떠오르실 텐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3개 대학의 난이도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또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위에서부터 낮은 대학까지를 딱 생각을 했을 때 위에 대학교 논술들이 더 어렵고 밑에 대학교 논술들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착각인 게 오히려 여러분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기출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난이도가 절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대표적으로 단국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단국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합격 점수를 보면 대체로 70점대 막 이렇게 나와. 당연히 100점 만점이겠지. 근데 그만큼 문제 자체가 학생들이 풀기에 막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래 뭐 단국대는 그래도 내가 그냥 그래프 조금 해석할 줄 알면 되고 그리고 그래프도 막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뭐 제시문 잘 읽고 요약 잘하고 비교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주대랑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진짜 까다로운 내용이 들어가. 그래서 이런 대학교를 결정하실 때는요 적어도 내가 문제를 한 번 정도는 풀어보고 제대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내가 최저 없는 대학만 쓰는 친구들은 이 6개를 꽉꽉 채우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단국대를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간단하게 2가지만 더.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한 수리 수식이 같이 나온다라는 점과 경기대학교 원래 논술이 10월 초에 보는 시험이었는데 이게 조금 연기돼서 수능 주 그 근처에서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후는 아닙니다. 수능 후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능에 근접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연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잘 참고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경기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친구들이 이제 특강을 듣고 진짜 3명이나 다 재학생이 붙었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가신다면 꼭 제 얘기를 같이 해주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최저 없는 대학 그리고 각 등급별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이 조금 생각 안 하고 내가 좀 말 안 해서 지금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홍대랑 숭실대를 조금 같이 생각할 수가 있죠. 홍대 같은 경우에는 뭐 3합 7등급으로 들어가게 되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독특하기는 한데 2합 6등급으로 들어가는 대학교야.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사탐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사탐 역시 2개 과목이 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되고 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 경희대학교랑 외대랑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학을 쓰는데 내가 좀 낮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숭실대도 정말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더라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내신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고 상담을 할 때도 내신을 먼저 말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자, 물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느 학교든 뭐 당연히 높을수록 좋고 어느 성적이든 당연히 내신도 높을수록 좋겠지. 그치만 여러분 논술수시라는 거의 그 자체가 이 내신이 크게 변별력을 갖는 대학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각 학교마다 뭐 이제 환산 점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다른데 진짜 이거는 그냥 막 몇 퍼센트가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게 진짜 절대 아니고 막 몇 퍼센트가 내신이 들어간다 교과 몇 퍼센트다 비교과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을 산출하는 그 각 대학교의 그 방법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 그들 사이 간의 간극, 그 격차가 얼마 정도인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대박인 건 사실상 1등급과 5등급까지는 거의 점수차가 없어. 진짜 그 점수차가 2점을 좀 채 넘기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사이가 아예 1점 차도 안 되는 대학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내신이 낮아서 뭐 서강대 성대 못 쓰겠다 뭐 경희대 외대 못 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진짜 절대 없다 라는 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좀 걱정하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많은 대학들이 5등급 컷까지는 그나마 그 점수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조금 6등급대로 넘어가는 순간 점수차가 생기기는 한다. 수시 논술 대학들의 내신 점수들은요 굳이 그렇게 변별력 있는 점수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논술 실력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점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신이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숭실대가 그 점수폭이 가장 크다 정도를 조금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진짜 6등급으로 넘어갈 때 점수가 완전 깎이는 대학들이 성대 진짜 어마어마하게 깎이고 2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그나마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되는 대학들. 근데 성대는 6등급으로 넘어가는 순간 진짜 많이 깎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 5등급대로는 조금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점수가 막 6등급, 7등급이라서 떨어진다? 약간 이런 거는 좀 없어. 논술로 여러분 만점 받으시면 되겠지? 자, 여러분 그리고 진짜 학과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솔직히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과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대학을 먼저 가는 게 진짜 우선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시에서 떨어지고 이러잖아. 그러면 약간 깨닫게 되는 부분이기도 할 거야. 뭐 이 학과 같은 건요 결국은 학교가 먼저인지 학과가 먼저인지는 좀 개인 선택이다 보니까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거는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조금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막 이런 데가 엄청 높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학교를 정할 때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봐야 돼. 근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경쟁률만 본단 말이야. 그것도 실질 경쟁률을 안 보고 최종 경쟁률만 봐요. 근데 여러분 최종 경쟁률은 진짜 우리가 그
논술 지원을 할 때 정말 가장 불필요한 지표야.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거는 각 학교마다 올라와 있는 그 해의 실질 경쟁률, 그리고 그때의 합격 점수, 그리고 충원율,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얘가 지표가 돼야 되지 그냥 최종 경쟁률 70대 1인 대학교 시험 보고 나면 20대 1이야. 그런 부분들이 정말 분명하게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봐줘야 되고, 각 학과별로도 이제 합격 점수가 진짜 완전 달라요. 그래서 뭐 경희대를 기준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 때, 물론 언론정보학과 이런 데는 좀 93점, 94점 막 이렇게 되기까지 해. 근데 이게 또 경영학과 이런 데로 가잖아. 그럼 막 88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대학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은 진짜 많은데, 항상 제시문에 어떤 유형의 제시문들이 나오는지를 같이 봐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딱 이것까지만 정리를 하고 얘까지만 조금 참고를 하셔서 정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대학교들의 이제 제시문들이 다 다양하게 나오잖아. 근데 그 제시문들이 고정적이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도 각 대학마다 대체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제시문의 유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설명문적으로 등장하는 대학교, 이거 그냥 제일 보편적이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경희대라든지 외대라든지 성대라든지 성신여대라든지 등등등 보편적으로 따르는 게 이제 이 설명문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게 바로 문학작품이다. 근데 이 문학작품이요, 여러분, 나오는 대학이 좀 정해져 있어. 일단 무엇보다 거의 다 문학작품으로 나온다. 논제 1위 아예 다 문학작품이다 라고 하는 게 중앙대학교. 얘는 유형이 되게 쉽고 템플릿이 정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문학작품을 조금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문학작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앙대학교,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화여대랑 동국대 정도, 그 세 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도 문학작품이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저 없는 한국대학교까지, 이 대학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이 많이 나오는 대학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의 수시대학교를 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영상이 진짜 길어져가지고 여러분이 중간에 놓칠 부분도 많을 텐데, 사실 이 영상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수시논술을 진짜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는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수업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이런 논술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9월반 수업과 추석 특강 역시 이렇게 각 대학별로 진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 내가 어휘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진짜 매우 상세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대학교를 남은 시간 동안 진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란에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어쨌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